지금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 통장에서 생돈 수백만 원이 이자로 그냥 녹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드디어 금리를 깎겠다고 신호를 줬거든요. 2026년 상반기 기준금리가 2.25%까지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쏟아지는 상황인데 지금 내 대출 그냥 놔둬도 될까요? 고정금리로 묶어둔 분들은 배 아파서 잠이 안 올 거고 변동금리 쓰는 분들은 언제 갈아타야 이득일지 머리 터지게 계산 중이실 겁니다. 오늘 딱 정해드릴게요. 언제 갈아타야 수수료 떼고도 남는 장사인지, 금리 인하 요구권은 어떻게 써먹어야 은행 돈을 뺏어올 수 있는지 말이죠. 남들 다 금리 혜택 챙길 때 나만 비싼 이자 내고 싶지 않다면 딱 10분만 집중해보세요.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대출 다이어트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내가 낸 이자가 아까워 잠 못 이루던 밤은 오늘로 끝내드릴 테니까요. 눈 크게 뜨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판교에서 근무하는 38살 김 과장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 과장님은 작년에 금리가 하도 무섭게 오른다길래 겁이 나서 연 4.5%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 뉴스에선 한국은행이 금리를 시원하게 내린다는 소식만 들려오니 속이 바짝 타는 상황이죠. 2026년 상반기 기준금리가 2.25%까지 떨어진다는데 넉자리 변동금리 쓰는 이 대리는 벌써 이자가 줄었다며 싱글벙글이니 김 과장님은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고정금리는 금리가 오를 땐 방패였지만 지금처럼 떨어질 땐 내 발목을 잡는 무거운 촉새가 되거든요. 반대로 변동금리는 시장 상황을 바로 반영해 이득을 보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린다고 내 대출 금리가 내일 당장 깎이지는 않거든요. 보통 코픽스 금리는 3개월에서 6개월 주기로 바뀌기 때문에 실제 내 통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변동으로 갈아타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금리가 바닥을 칠 때까지 버티다 낮은 고정금리로 다시 묶는 게 현명할까요? 김 과장님은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다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인데 사실 이 타이밍을 잡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무작정 움직였다가는 중도상환 수수료 폭탄을 맞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 한은은 경기 부양을 위해 돈줄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시적인 흐름을 읽고 내 대출 전략을 아주 영리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0.1% 차이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앞으로 2년 동안의 금리 궤적을 그리며 이자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로를 찾아야 하죠. 김 과장님처럼 고정금리에 묶여 속만 태우는 분들이라면 당장 대출 약정서부터 꺼내보세요. 갈아탈 이득이 수수료보다 큰지 확인해야 합니다. 갈아타기 전에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내 대출의 유통기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가 낮아졌다는 소식만 듣고 무작정 은행으로 달려가시는데 거기서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복병을 만나서 낭패를 보거든요. 보통 대출받고 3년이 안 지났다면 은행에 뱉어내야 할 돈이 꽤 큽니다. 대출 원금의 1.2%에서 1.5% 정도를 수수료로 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덩치가 엄청나게 커요. 예를 들어 3억 원을 빌렸다면 수수료만 400만 원 넘게 나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0.5% 금리 낮추려다 생돈 400만 원을 날리면 그게 무슨 재테크겠어요? 그래서 계산기를 아주 차갑게 두드려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갈아타서 아낄 수 있는 이자 총액이 이 수수료보다 확실히 큰지 말이죠. 보통 남은 대출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금리 차이가 1% 이상 벌어질 때가 갈아타기의 황금기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추세라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갈아탔는데 한 달 뒤에 금리가 더 떨어지면 또 갈아탈 순 없잖아요. 수수료를 한번 내면 그 비용을 회수하는 데만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스위스파든 금리 인하 사이클이 중반을 넘어섰을 때입니다. 성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내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3년이 지났다면 수수료가 0원이니까 그때는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가장 저렴한 금리를 찾아 떠나야 하죠. 하지만 아직 3년이 안 됐다면 일자별로 줄어드는 슬라이딩 방식 수수료를 계산해서 타이밍을 재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갈아타는 게 능사가 아니라 수수료 저점과 금리 저점이 만나는 지점을 노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돈은 소중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굳이 다른 은행으로 짐 싸서 옮기지 않아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바로 이자를 깎을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건데 이건 은행에 부탁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여러분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제가 아는 50대 박 사장님도 얼마 전에 신용점수가 조금 올랐길래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은행 앱에서 클릭 몇 번 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그 자리에서 금리가 0.4%나 깎여서 한 달에 나가는 이자만 수십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박 사장님은 그날 기분 좋아서 가족들이랑 소고기 파티를 하셨다더라고요. 여러분, 은행은 절대 먼저 전화해서 고객님 신용이 좋아지셨으니 이자 깎아드릴게요 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기들 수익이 줄어드는데 미쳤다고 그런 친절을 베풀겠어요? 우리 돈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내 밥그릇을 챙겨야 합니다. 직장에서 대리로 승진했거나 연봉이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올랐다면
그 즉시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꼭 승진이 아니더라도 가지고 있던 소액 빚을 좀 갚았거나 자산이 늘어난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은 은행 앱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서류 제출도 비대면으로 1분이면 끝납니다. 정말 편해졌죠? 만약 거절당하면 어쩌냐고요? 믿져야 본전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손해볼 거 전혀 없으니 조건이 바뀔 때마다 그냥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횟수 제한도 없으니까요. 특히 2026년 상반기처럼 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시기에는 은행들도 우량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고 예전보다 훨씬 전향적으로 금리를 깎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를 놓치면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된다는 말, 대출 이자 낼 때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 켜서 내 신용점수부터 확인하고 금리 인하 신청 버튼부터 차보세요. 잠자고 있던 내 권리를 깨우는 것만으로도 1년에 100만 원 넘는 돈이 내 통장에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앉아서 돈 버는 가장 쉽고 빠른 재테크 아니겠습니까? 어서 확인해보세요. 요즘 세상 좋아졌죠? 예전처럼 휴가 내서 서류 들고 은행 발품 팔 필요가 없으니까요. 창구 직원 눈치 보며 금리 사정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하나면 내 대출이 다른 은행으로 갈 때 얼마까지 싸지는지 단 1분 만에 견적이 나옵니다.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때문에 은행들끼리 난리가 났거든요. 옆집보다 조금만 비싸도 고객들이 바로 떠나니까 피 터지는 금리 경쟁 중입니다. 특히 2026년엔 인터넷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추면서 시중 대형 은행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는 추세죠. 우리는 이 싸움을 구경하며 열매만 따먹으면 됩니다. 신혼부부 이대리네도 최근 플랫폼 덕에 숨통이 트였대요. 바빠서 은행 갈 시간도 없었는데 점심에 앱 켜서 조회하니 주거래보다 훨씬 싼 곳이 나와서 비대면으로 쓱 갈아탔죠. 한 달 이자가 20만 원이나 줄었다네요. 연간 240만 원인데 이게 웬만한 연봉 인상분보다 크잖아요. 플랫폼에선 은행별 우대 금리 조건도 한눈에 보여줍니다. AI가 계산해서 가장 유리한 곳을 집어주죠. 실패할 일이 없죠. 다만 플랫폼마다 제휴은행이 다르니 두세 곳은 꼭 교차 확인하세요. 같은 조건이라도 앱마다 최저 금리가 다를 수 있거든요. 은행에 의리 지킬 필요 없습니다. 은행은 여러분 이자로 보너스 잔치하지만 우리는 우리 가족 생활비를 지켜야 하니까요. 정보가 곧 돈인 시대의 플랫폼은 필수 무기입니다. 보안 걱정할 시간에 세워나가는 이자부터 잡으세요. 지금 바로 대출 비교 앱 깔아서 내 금리 상태부터 확인해보세요. 1분 투자가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지키고 나아가 수백만 원의 자산을 불려주는 최고의 재테크가 될 겁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이자를 깎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그럼 주택담보대출 고민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특히 이제 막 내 집 마련 꿈꾸는 30대 박대리 같은 분들은 요즘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금융상품을 써야 할지 아니면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일반 은행 대출을 써야 할지 고민되거든요.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정부 상품인 보금자리론 금리가 예전만큼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중 금리가 너무 빨리 내려가고 있어서 말이죠. 이럴 때는 무조건 정책 대출이 답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박 대리님도 처음에는 정부 지원이니까 당연히 싸겠지 생각하고 신청하려고 했는데요. 막상 시중 은행이랑 비교해보니까 금리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은행은 우대 금리 다 받으면 정부 상품보다 더 싼 경우도 있더라고요. 게다가 정부 상품은 소득 제한이나 집값 제한 같은 까다로운 조건이 많으니 그만큼 선택이 까다롭죠. 그에 비해 시중은행은 한도도 넉넉하게 나오고 진행 속도도 훨씬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 상품의 가장 큰 무기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낮거나 없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더 내려갈 것 같다면 일단 시중은행 변동금리로 받아서 이득을 보다가 나중에 금리가 바닥을 쳤을 때 수수료 없이 정부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이중 전략을 짜는 게 가장 똑똑한 방법이죠. 박 대리님도 이 전략으로 성공하셨고요. 또한 대출을 받을 때 향후 부동산 시장의 공급 물량이나 전세가 추이까지 함께 고려하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의 금리 숫자만 보지 마세요. 이 대출을 내가 얼마나 유지할 건지,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디로 튀는지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2026년은 대출 상품 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시기니까요. 남들 따라가지 말고 내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짜야 합니다. 이게 잠자는 동안 돈 버는 진짜 기술입니다. 사실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은 내 대출 금리를 0.1%라도 낮춰보는 경험을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박 대리의 전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소중한 자산입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연간 수백만 원의 이자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딱 3가지만 기억하고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가장 먼저 내 대출이 받은 지 3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3년만 넘었다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니까
고민할 이유 없이 무조건 낮은 금리로 갈아타야 하거든요. 수수료 영원의 위력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주거래 은행 앱을 켜서 금리 인하 요구권을 꼭 신청해 보세요. 믿져야 본전인데 클릭 몇 번에 이자가 깎이는 기적을 직접 맛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활용해서 단 1분만 투자해. 내 대출이 시장가보다 얼마나 비싼지 눈으로 확인하세요. 아는 것이 힘이고 실행하는 것이 곧 내 소중한 돈을 지키는 길입니다. 남들 비싼 이자 내며 한숨 쉴 때 여러분은 오늘 배운 팁으로 통장 잔고를 든든하게 지키는 승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의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돈이 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